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오프라인 상가의 몰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엔 주말이면 백화점이나 동네 상가에 나가 쇼핑을 즐겼지만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가 되었죠. 편리함 뒤에 숨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에 어떤 직격탄을 날렸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먼저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부터 볼까요? 스마트폰 보급 이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열어 상품을 검색합니다. 가격 비교, 리뷰 확인, 쿠폰 사용까지 과거엔 발품을 팔아야 했던 것들을 손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이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언택트 소비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었죠. 그렇다면 이 변화의 직격탄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오프라인 상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몰리던 백화점, 쇼핑몰, 전통시장, 번화가 상권들이 이제는 발길이 뚝 끊기면서 텅 빈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동대문 상권을 들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들던 패션 메카였는데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 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방문객이 급감했습니다. 도매상의 기능마저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되면서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죠. 또 하나의 예는 신촌과 이대상권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몰리던 거리였지만 요즘은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이나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 직접 매장을 찾을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프라인이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온라인이 편리해서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온라인은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싸게 사고 싶어 몰리겠죠? 둘째, 상품 다양성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진열 공간이 한정적이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없는 오프라인 상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 온라인 상점.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셋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굳이 매장에 가서 직접 고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리뷰와 별점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상점, 저라도 거기서 구매하고 싶네요. 이렇게 소비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은 자연스럽게 매력을 잃게 된 겁니다. 빠르게 직접 사고 싶은 사람들만 이제는 오프라인 상점을 가는 것이죠. 그럼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낳았을까요? 첫째, 상가 공실 증가입니다. 신규 상가 분양 당시에는 임대 수익 보장을 약속받고 투자했지만 정작 입주 후엔 공실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둘째, 투자자들의 손실입니다.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상가를 샀지만 공실로 인해 관리비만 나가거나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결국 투자금 회수는커녕 매달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엄청난 은행 이자와 관리비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일정 수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매달 꼬박꼬박 일정 손해를 얻게 된 것이죠. 셋째, 상권 자체의 붕괴입니다. 몇몇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 결국 주변 상권 전체의 분위기가 쇠퇴하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게 내가 구매한 상가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성장과 함께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고 쇼핑몰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도시의 상점가들이 쇠퇴하고 고령화와 맞물려 유령거리가 된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죠. 즉,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여전히 체험과 경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한 강점으로 가진 곳, 바로 팝업 스토어이며 성수동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나 애플 스토어 같은 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수령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죠. 즉, 오프라인 상가도 상품 판매 공간에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가 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1억 투자해서 2억을 만들겠다. 이 논리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1억 투자해서 1억 다 날릴 수 있는 투자. 그것이 지금의 상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1억 투자해서 1억만 날릴까요? 둘째, 입지와 수요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큰 아파트 단지 옆이라서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셋째, 오프라인 상권의 미래를 고민할 때 반드시 온라인과의 경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리고 해야겠죠? 오늘은 온라인 쇼핑 확대가 오프라인 상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상가 투자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내용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부동산과 상권의 변화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